정영감은 살기로 결정했다고 하더이다. 정영감이 고개를 들었소.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소. 내가 저지른 죄를 갚아야 하오. 새 귀신이 물었소. 어떻게 갚을 건데요? 정영감이 대답했소. 내 재산을 모두 바치겠소. 김서방에게, 매옥에게, 그리고 그가 숨을 들이켰소. 박 노인의 가족에게. 이칠이 끼어들었소. 재산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정영감이 고개를 저었소. 아니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요. 그가 무릎을 꿇었소. 그리고 스스로 관에 자수하겠소. 남은 생을 옥에서 보내겠소. 부인의 귀신이 말했소. 여보, 그럼 당신은 명예를 버리는 거예요. 정영감이 웃었소. 명예? 이미 없소. 내가 지켜온 건 허상이었소. 그가 새 귀신을 올려다봤소. 나는 이제 진실하게 살고 싶소. 죽어서라도. 메란이 물었소.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정영감이 대답했소. 후회는 이미 했소. 이제 속죄할 차례요.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손목에서 붉은 자국이 사라졌소. 매옥은 정영감처럼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더이다. 메란의 귀신이 매옥을 보며 말했소. 동생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매옥이 떨며 대답했소. 언니, 나를 용서해줘. 하지만 메란은 고개를 저었소. 용서는 내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 생기는 거야. 너는 아직도 변명하고 있잖아. 매옥이 울부짖었어.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정영감과 김이방이 나를 협박했어. 메란이 차갑게 말했어.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한 거야. 내 목을 조른 건 내 손이었어. 매옥이 바닥에 주저앉았어. 메란이 매옥에게 다가갔어.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어. 너는 나를 죽인 뒤에도 김서방과 결혼했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 매옥이 비명을 질렀어. 아니야. 메란이 속삭였어.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다만 나처럼 되고 싶었을 뿐이지. 그게 내 진짜 죄야. 김서방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하더이다. 김서방이 입을 열었어. 나는 10년 동안 알고 있었어.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봤어. 김서방이 말했어. 매옥이 메란을 죽였다는 것. 내 아내가 살인자라는 것. 다 알았어. 이칠이 다그쳤어. 그럼 왜 침묵했어? 김서방이 대답했어. 매옥을 사랑했으니까. 그가 눈물을 흘렸어. 아니, 사랑했다고 착각했어. 사실은 메란의 그림자를 쫓은 것뿐이었어. 매옥이 메란처럼 보였으니까. 김서방이 고백했어. 나는 매옥과 결혼하면서 생각했어. 이렇게라도 메란 곁에 있을 수 있구나 라고. 그가 매옥을 보았어. 하지만 그건 너에 대한 모욕이었어. 너는 내 자신이 아니라 언니의 대체품이었으니까. 김서방이 마지막으로 말했어. 나도 죄인이여. 매옥을 사랑한 척하면서 사실은 메란을 이용한 거니까. 김서방과 매옥은 10년 동안 서로를 속이며 살았다고 하더이다. 매옥이 웃었어. 미친 듯이. 그래요. 나도 알았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 적 없다는 걸. 그녀가 말했어. 당신은 늘 내 얼굴에서 언니를 찾았어요. 내 이름을 부를 때도 언니를 떠올렸어요. 매옥이 계속했어. 나는 그게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언니를 죽인 죄책감에, 당신은 언니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묶여 있었으니까. 김서방이 고개를 숙였어. 우리는 서로를 감옥으로 만든 거요. 메란의 귀신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어. 너희는 나를 사랑했던 게 아니야. 죄책감을 나눴을 뿐이지. 정도령의 귀신이 덧붙였어. 사랑이 아니라 속죄의 도구로 서로를 이용한 거야. 부인의 귀신이 물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거짓으로 살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건가요? 김서방이 먼저 떠나기로 했다고 하더이다. 김서방이 말했어. 나는 이 집을 떠나겠소. 한양을 떠나겠소. 매옥이 울며 물었어. 어디로 가실 건데요? 김서방이 대답했어. 멀리. 메란의 무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가 덧붙였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소. 매옥이 붙잡으려 했으나 김서방은 손을 뿌리쳤소. 당신도 자유로워지시오. 나와의 기억에서, 언니와의 죄책감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었소. 이제라도 인정합시다. 메란의 귀신이 김서방에게 다가갔어. 고마워요. 나를 놓아줘서. 김서방이 고개를 숙였어. 미안하오. 당신을 이용해서. 메란이 웃었어. 괜찮아요. 이제 우리 모두 자유해요. 김서방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매옥이 소리쳤어. 당신,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언니가 아니라. 매옥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더이다. 김서방이 멈춰 섰어. 뭐라고 했어? 매옥이 울며 말했어. 나는 처음엔 언니를 질투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살면서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녀가 무릎을 꿇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날 언니의 그림자로만 볼까봐. 매옥이 고백했어. 10년 동안 나는 당신 옆에서 투명 인간이었어요. 당신은 날 보면서도 언니만 봤어요. 그녀가 소리쳤어.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언니가 아니라 나로서. 김서방이 돌아섰어.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 미안하오. 나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가 말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우리 사이엔 너무 많은 거짓이 쌓였어. 메란의 귀신이 매옥에게 속삭였어. 동생아, 사랑은 진실에서 시작하는 거야. 거짓 위에 세운 사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세 귀신은 각자에게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이다. 메란이 정영감에게 말했어. 영감님은 살아서 속죄하세요. 관에 자수하고 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세요. 그게 당신의 형벌이에요. 정영감이 고개를 숙였어. 알겠소. 정도령이 김서방에게 말했어. 형, 당신은 떠나세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사세요. 하지만 메란을 잊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겠소. 부인이 매옥에게 말했어. 아가씨, 당신은 선택하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언니에게 용서를 구할 건지 아니면 살아서 진짜 자신을 찾을 건지. 매옥이 떨며 물었어.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메란이 대답했어. 나는 말할 수 없어. 그건 내 몫이야.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죽음은 도망이고 삶은 용기야. 매옥은 살기로 했다고 하더이다. 매옥이 고개를 들었어.
언니, 나는 살겠어. 메란이 물었어. 왜? 매옥이 대답했어. 죽으면 도망치는 거니까. 나는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녀가 눈물을 닦았어. 나는 나로서 살고 싶어. 매옥이 말했어. 나는 기방을 다시 열겠어. 하지만 이번엔 내 이름으로. 매옥의 집이라고. 그녀가 결연히 말했어. 그리고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언니의 제사를 지낼 거야. 매년 죽을 때까지. 메란이 웃었어. 고마워, 동생아. 그녀가 매옥에게 손을 뻗었어. 이제 용서할게.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매옥이 언니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은 허공을 스쳤어. 메란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어. 메란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 동생아, 하지만 내가 진짜로 용서받으려면 아직 한 사람이 남았어. 매옥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더이다. 이칠이 매옥에게 물었어. 메란 말고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오? 매옥이 대답했어. 나 자신이요. 그녀가 설명했어. 나는 10년 동안 나를 미워했어요. 언니를 죽인 나를, 비겁한 나를,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매옥이 계속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용서할 수 없다는 걸. 그녀가 눈물을 흘렸어. 나는 나를 용서하겠어요. 완벽하지 않은 나를, 실수한 나를, 그래도 살아갈 나를. 그 순간 매옥의 손목에 있던 희미한 자국이 완전히 사라졌어. 부인의 귀신이 말했어. 잘했어요. 진짜 용기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 귀신이 동시에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어. 메란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어. 동생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제사야. 귀신들이 사라졌어. 하지만 한 명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 있었어. 네 번째 귀신은 김이방이었다고 하더이다. 이칠이 그림자를 보며 소리쳤어. 누구요? 그림자가 형체를 드러냈어. 김이방의 귀신이었어.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 너희는 모두를 용서했지만 나는 잊었구나. 김서방이 놀라 형을 봤어. 형님. 김이방이 말했어. 나는 복수를 원했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나를. 하지만 결국 내가 버려진 건 내 탓이었어. 그가 웃었어. 나는 모든 걸 망쳤어. 동생의 삶도, 메란의 삶도, 정도령의 삶도, 그리고 내 삶도. 김이방이 무릎을 꿇었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순수한 사람들을 도구로 썼어. 그가 정영감을 봤어. 아버지, 나를 죽여줘서 고마워.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비였어. 정영감이 아들에게 다가갔어. 나도 미안하다. 김이방이 고개를 저었어. 늦었어.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동생을 용서해줘. 정영감은 처음으로 김이방을 아들이라 불렀다고 하더이다. 정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이방아, 내 아들아. 김이방의 귀신이 놀라 아버지를 봤어. 뭐라고 했어요? 정영감이 무릎을 꿇었어. 미안하다. 너를 버린 것, 너를 인정하지 않은 것, 모두 내 잘못이었다. 정영감이 울었어. 나는 집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너를 포기했다. 하지만 그 집안도 명예도 모두 무너졌다. 그가 김이방에게 손을 뻗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나를 아버지라 불러다오. 김이방이 눈물을 흘렸어. 귀신도 우는가?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 나는 평생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요. 정영감이 대답했어. 나도 평생 그렇게 불리고 싶었다. 하지만 비겁해서 못했다. 김이방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 아버지, 이제 떠나도 되겠어요. 한 번이라도 아들이 됐으니까. 김이방은 동생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고 하더이다. 김이방이 김서방을 보며 말했어. 동생아, 미안하다. 김서방이 고개를 저었어. 형님, 저도 미안합니다. 형님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김이방이 웃었어. 알았다면 어쩔 건데. 나는 이미 길을 잘못 들었는걸. 김이방이 말했어. 너는 순수했어. 메란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를 구하려 했어. 그게 죄가 아니야. 그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 이제 떠나. 메란을 잊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김서방이 물었어. 형님은 평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이방이 대답했어. 아버지가 날 아들이라 불러줬어. 그걸로 충분해. 그가 사라지기 직전 말했어. 동생아, 행복해라. 그게 내가 바라는 유일한 복수야. 김이방이 완전히 사라졌어. 그 자리엔 매화꽃잎 하나만 남았어. 하지만 이번엔 검은색이었어. 검은 매화는 저승길을 밝히는 표식이었다고 하더이다. 만신 할멈이 검은 꽃잎을 보며 말했어. 이건 저승사자의 표식이요. 이칠이 물었어. 무슨 뜻이요? 할멈이 대답했어. 누군가 곧 저승으로 갈 거란 뜻이요.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어. 정영감, 김서방, 매옥, 이칠. 할멈이 말했어. 검은 매화가 가리키는 사람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요. 정영감이 고개를 들었어. 나요. 정영감이 말했어. 나는 관에 자수하기로 했어. 하지만 내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 그가 기침을 했어. 피가 섞여 나왔어. 의원이 말했어. 석 달을 못 넘긴다고. 정영감이 웃었어. 좋소. 옥에서 죽는 것도 속죄가 될 테니까. 하지만 그날 밤 검은 꽃잎이 5장으로 늘어났어. 5장은 5사람 모두를 가리켰다고 하더이다. 할멈이 떨며 말했어. 이건 말이 안 돼요. 한꺼번에 5이 죽는단 말이요? 이칠이 물었어. 어떻게 된 거요? 할멈이 대답했어. 이 사건에 엮인 모든 이가 같은 운명을 타고난 거요. 함께 끝을 맺어야 한다는 뜻이요. 매옥이 울며 물었어. 우리 모두 죽는단 말이에요? 할멈이 고개를 저었어. 죽음이 아니요. 끝이요.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떠나고 어떤 이는 다시 태어나는 거요. 김서방이 물었어. 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어? 할멈이 검은 꽃잎들을 펼쳐 놓았어. 각자 하나씩 집으시오. 꽃잎이 알려줄 거요. 정영감이 먼저 하나를 집었어. 꽃잎이 재로 변했어. 할멈이 말했어. 쟤는 죽음이요. 김서방이 2번째를 집었어. 꽃잎이 바람에 날아갔어. 할멈이 속삭였어. 바람은 이별이요. 5꽃잎은 5가지 서로 다른 길을 보여줬다고 하더이다. 매옥이 3번째를 집었어. 꽃잎이 물에 녹았어. 할멈이 말했어. 물은
정화요. 죄를 씻는단 뜻이요. 이칠이 네 번째를 집었어. 꽃잎이 빛으로 변했어. 할멈이 웃었어. 빛은 진실이요. 당신은 진실을 밝힌 자요. 마지막 꽃잎 하나가 남았어. 할멈이 그걸 집었어. 꽃잎이 하얀색으로 변했어. 할멈이 놀라며 말했어. 이건 환생이요. 누군가 다시 태어난단 뜻이요.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어. 할멈이 말했어. 정영감은 죽고 김서방은 떠나고 매옥은 속죄하고 이칠은 진실을 기록하고 그녀가 하얀 꽃잎을 들어 올렸어. 그리고 한 사람은 다시 태어날 거요. 할멈이 속삭였어. 환생하는 건 메란이요. 귀신이 아니라 사람으로. 메란은 태어나고 있었다고 하더이다. 할멈이 설명했어. 메란의 귀신은 이미 아이의 몸으로 들어갔어. 어디선가 한 여자가 해산 중이요. 이칠이 물었어. 어디요? 할멈이 대답했어. 저작거리 근처 산파집이요. 바로 오늘 밤 모두가 산파집으로 달려갔어. 과연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있었어. 산파가 소리쳤어. 딸이여.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 순간 매화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 산파가 놀라며 말했어. 이상하오. 이 아이. 손에 매화 모양점이 있어.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어. 메란이 맞소. 환생했어. 김서방이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 메란. 다시 태어났구려. 할멈이 말했어. 하지만 환생한 메란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할 거요. 새로운 삶을 살 거요. 매옥이 물었어. 그럼 우리를 잊는단 말이에요? 아기 메란은 기억 없이 태어났지만 영혼은 같았다고 하더이다. 산파가 물었어. 이 아이의 부모는 누구요? 산모가 대답했어. 남편은 한 달 전에 죽었어. 나 혼자 키워야 계속 1월 10일아오. 매옥이 앞으로 나섰어. 제가 돕겠습니다. 산모가 놀라 물었어. 누구시오? 매옥이 말했어. 저는 이 아이의 전생 동생이요. 이번 생에선 은인이 되고 싶소. 그녀가 무릎을 꿇었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게 재정적으로 돕겠소. 대신 가끔 아이를 보러 와도 되겠소? 산모가 눈물을 흘렸어. 고맙소. 정말 고맙소. 매옥이 아기를 안아봤어. 아기가 웃었어. 매옥이 속삭였어. 언니, 이번엔 행복하게 살아. 아기의 작은 손이 매옥의 손가락을 꽉 쥐었어. 할멈이 말했어. 아이는 기억하지 못해도 영혼은 기억할 거요. 당신의 사랑을. 정영감은 옥에 들어간 지 보름 만에 죽었다고 하더이다. 정영감은 자수한 뒤 포도청 옥에 갇혔어. 그는 병으로 쇠약해져 갔으나 후회하지 않았어. 마지막 날 이칠이 면회를 왔어. 편히 가시오. 정영감이 웃었어. 편하진 않소. 하지만 떳떳하오. 정영감이 마지막 말을 남겼어. 내 재산은 모두 김서방과 매옥에게 주시오. 그리고 메란의 환생아에게도 일부를 남기시오. 이칠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 하겠소. 정영감이 눈을 감기 직전 그의 앞에 정도령의 귀신이 나타났어. 아버지. 정영감이 눈물을 흘렸어. 아들아. 미안하다. 정도령이 손을 내밀었어. 함께 가요, 아버지. 정영감이 그 손을 잡았어. 고맙다.
정영감이 숨을 거두었어. 그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 이칠이 속삭였어. 이제 아들과 함께 저승길을 가는구려. 김서방은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다고 하더이다. 김서방은 짐을 꾸렸어. 많지 않았어. 정영감이 남긴 돈 일부와 매란의 놀이개 하나. 매옥이 물었어. 그걸 왜 가져가세요? 김서방이 대답했어. 기억하기 위해서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김서방이 말했어. 나는 매란을 잊지 않을 거요. 하지만 집착하지도 않을 거요. 그녀는 이제 새 삶을 사니까. 그가 매옥에게 말했어. 당신도 행복하시오. 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김서방이 한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매란의 환생아를 찾았어. 아기는 자고 있었어. 그가 속삭였어. 매란아, 안녕. 이번 생은 행복하게 살아라. 아기가 미소 지었어. 잠결에 김서방이 길을 떠났어. 뒤돌아보지 않았어. 할멈이 말했어. 저 사람은 진짜 자유로워질 거요. 10년 뒤 모든 이의 운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이다. 10년이 흘렀어. 정영감은 죽었고 김서방은 돌아오지 않았어. 매란의 환생아는 10살이 되었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 매옥은 작은 기방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어. 이칠은 포도청을 떠나 기록관이 되었어. 이칠은 이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남겼어. 제목은 매화귀담. 그는 마지막 장을 쓰며 생각했어. 이 이야기를 읽는 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그가 붓을 들었어. 사랑은 집착이 아니요. 용서는 망각이 아니며 속죄는 도망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매옥이 이치를 찾아왔어. 날이 이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려 주시오. 이칠이 물었어. 왜요? 매옥이 대답했어. 다른 이들이 우리처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서요. 이칠이 책을 펴냈어. 한양 저작거리에서 전기수들이 읽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중 한 명이 10살 매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 환생한 매란은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이다. 전기수가 저작거리에서 매화귀담을 읽었어. 10살 매란이 무리 속에 앉아 듣고 있었어.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가 물었어. 아저씨, 매란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전기수가 대답했어. 글쎄다. 행복보단 사랑의 진심이었겠지. 아이가 말했어. 저는 매란이 불쌍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전기수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서 귀신이 됐지. 하지만 다시 태어났단다. 아이가 눈을 빛냈어. 정말이요? 어떻게 됐어요? 전기수가 웃으며 말했어. 환생한 매란은 행복하게 자라고 있단다. 동생의 도움으로. 아이가 물었어. 그 동생은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전기수가 대답했어. 나쁜 사람이었지. 하지만 변했단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 나도 혹시 누군가의 환생일까? 그날 밤 아이는 꿈을 꾸었어. 꿈에서 매라는 자신이 귀신이었던 시절을 봤다고 하더이다. 아이는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되어 있었어. 저작거리를 헤매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 도령, 도령. 아이가 깨어나 울었어. 무서워.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기분이었어.
아침에 어머니가 물었어. 무슨 꿈 꿨니? 아이가 대답했어. 한 남자를 찾는 꿈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레 아이를 안았어. 괜찮아. 그냥 꿈이야. 그날 매옥이 아이를 보러 왔어. 아이가 매옥을 보자마자 물었어. 이모, 제가 누군가였던 적 있나요? 매옥이 놀라 물었어. 왜 그런 걸 물어? 아이가 대답했어. 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자였어요. 매옥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 아니야. 너는 그냥 너야. 새로운 내가 되는 거야. 하지만 아이의 손에 있는 매화 모양점이 희미하게 빛났어. 박 노인은 죽기 전 마지막 진실을 밝혔다고 하더이다. 10년 전 사건의 목격자였던 박 노인이 병으로 눕게 되었어. 이칠이 문병을 갔어. 노인이 말했어. 나리,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 이칠이 물었어. 무엇이요? 노인이 말했어. 내가 김서방을 구했을 때 사실 메란도 함께 있었어. 이칠이 놀랐어. 뭐라고요? 노인이 계속했어. 메라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 하지만 내가 늦게 발견했어. 매옥이 이미 목을 조른 뒤였어. 노인이 눈물을 흘렸어. 만약 내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메란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오. 이칠이 말했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 아니요. 나도 방관자였어.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 나리, 이 이야기도 책에 넣어주시오. 방관도 죄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하오. 매옥의 기방은 다른 기방과 달랐다고 하더이다. 매옥은 매옥헌이라는 작은 기방을 열었어. 하지만 술과 여색을 파는 곳이 아니었어. 글과 노래를 가르치는 곳이었어. 기녀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고 스스로 선택할 힘을 주었어. 어느 기녀가 물었어. 주인마님, 왜 이런 일을 하시오? 매옥이 대답했어.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 하지만 너희는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오. 그녀가 말했어. 기방에서 태어났다고 기방에서 죽을 필요는 없어. 10년 동안 매옥헌에서 배운 기녀들 중 10명이 기방을 떠났어. 누구는 양반집 첩이 되었고, 누구는 장사를 시작했고, 누구는 스스로 기방을 열었어. 매옥은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 너희는 자유롭구나. 어느 날 환생한 메란이 매옥헌을 찾아왔어. 이모, 저도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매옥이 아이를 안았어. 그래. 내가 원한다면. 10년 만에 김서방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하더이다. 매옥에게 남쪽에서 편지가 왔어. 김서방의 글씨였어. 매옥, 잘 지내시오? 나는 평안하오. 편지는 계속되었어. 나는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배를 부리며 살고 있어. 메란을 잊진 못했으나 집착하지 않게 됐어.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과부인데 아이가 둘 있어. 그녀는 나의 과거를 알고도 받아줬어. 매옥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 다행이에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 매옥, 당신도 행복하시오.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했어. 하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요. 우리에겐 아직 남은 삶이 있어. 매옥이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 매옥이 답장을 썼어. 김서방, 축하하오. 그리고 고마웠어.
당신과의 10년이 제56편 이칠의 회고. 이칠은 이 사건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더이다. 이칠은 매화귀담 개정판을 쓰고 있었어. 10년간의 후일담을 추가하는 작업이었어. 그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어. 이 이야기는 복수담이 아니다. 용서담도 아니다. 이것은 선택의 이야기다. 이칠이 계속 썼어. 정영감은 명예를 선택했다가 모든 걸 잃었다. 매옥은 질투를 선택했다가 자신을 잃었다. 김서방은 집착을 선택했다가 사랑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시 선택했다. 이칠이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에겐 늘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가 붓을 놓았어. 책이 완성되었어. 이칠이 창밖을 봤어. 저작거리에서 전기수가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 그 옆에 10살 메란이 앉아 듣고 있었어. 이칠이 미소 지었어. 이야기는 계속되는구나. 새 귀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이다. 어느 7월 보름, 저작거리에 다시 매화 향이 돌았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귀신이 또 나타났나?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어. 다만 향기만 떠돌았어. 만신 할멈이 말했어. 귀신들은 완전히 떠나지 못했어. 하지만 해치지도 않을 거요. 그녀가 설명했어. 이제 그들은 수호신이 되었어. 이 저작거리를, 사람들을 지켜보는. 할멈이 계속했어. 메라는 환생했지만 그녀의 영혼 일부는 여기 남았어. 정도령과 부인도 마찬가지요. 그들은 이곳에서 지켜보고 있어.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며. 그날 밤 누군가 저작거리에서 세 개의 그림자를 봤다고 했어. 귀신이 아니라 빛처럼 따뜻한 그림자였다고. 10년이 더 흘러 메라는 20살이 되었다고 하더이다. 메라는 메오컨에서 글과 노래를 배우며 자랐어. 아름답고 총명했으나 어딘가 쓸쓸한 구석이 있었어. 메옥이 물었어. 무슨 생각을 하니? 메란이 대답했어. 이모, 저는 늘 누군가를 찾는 기분이에요. 메란이 말했어. 꿈에서 계속 한 남자를 봐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가 들려요. 메란아, 미안하다고. 메옥이 가슴이 아팠어. 그냥 꿈일 거야. 메란이 고개를 저었어. 아니에요. 기억 같아요. 메란이 물었어. 이모, 제 손에 있는 이 매화점. 의미가 뭐예요? 메옥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 그건 내가 특별하다는 표시야. 누군가 널 사랑했다는 증거야. 메란이 말했어. 이모, 저는 그 사람을 찾고 싶어요. 꿈에 나오는 그 사람을. 20살 메라는 7월 보름 저작거리에 나갔다고 하더이다. 메라는 왠지 모르게 그날 저작거리로 나가야 할 것 같았어. 메옥이 말렸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가지 마라. 하지만 메라는 고집을 부렸어. 가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부르는 것 같아요. 메란이 저작거리에 도착했을 때 매화 향기가 진동했어.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녀 혼자만 남았어. 그때 빛이 나타났어. 정도령의 영혼이었어. 메란이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 당신, 누구세요? 정도령이 말했어. 나는 내가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이야. 메란이 손을 뻗었어.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녀가 울었어.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정도령이 웃으며 말했어. 괜찮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다음 생에 다시 만날 거야. 그때는 행복하게. 모든 이야기는 끝났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고 하더이다. 정도령의 빛이 사라졌어. 메라는 저작거리에 홀로 서 있었어. 눈물을 닦고 집으로 돌아갔어. 매옥이 그녀를 안았어. 괜찮니? 메란이 고개를 끄덕였어. 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메란이 말했어. 이모, 저는 이제 과거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지 않는 과거를. 매옥이 웃으며 말했어. 그래. 내 앞엔 미래가 있어. 메란이 물었어. 이모는 과거를 놓으셨어요? 매옥이 대답했어. 조금씩 놓고 있어. 이칠이 마지막 장을 덮었어. 매화 귀담이 완성되었어. 그는 책을 서점에 넘겼고 책은 한양 전역에 퍼졌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각자의 교훈을 얻었어. 사랑에 대해, 용서에 대해, 그리고 선택에 대해. 전기수가 마지막 장을 읽었어. 이렇게 메란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기억하라.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군중이 박수를 쳤어. 그 속에서 20살 메란이 조용히 미소 지었어. 정영감은 속죄했다. 김서방은 자유로워졌다. 매옥은 용서를 배웠다. 이칠은 진실을 기록했다. 메라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해마다 7월 보름이면 저작거리엔 매화 향기가 돈다고 하더이다. 귀신이 아니라 축복으로. 완.